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히트 뮤직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광장 무료 콘서트 개최 정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소식과 함께 아리랑의 첫 공식 포스터에 담긴 예상치 못한 발견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여러 언론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서울의 역사와 정치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첫 컴백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 선언이자 전례 없는 대규모 행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엄청난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에 시작되는 월드 투어였지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팬들을 만나러 가기 한 달 전, 방탄소년단은 이전까지 국가의 중대 행사에만 사용되던 장소에서 먼저 고국의 팬들 앞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추진 중이라는 형태로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더 깊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의도가 아닌 구체적인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광장 공간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프로젝트의 진지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어떠한 시위나 공연, 대규모 집회 행사는 중앙정부와 시당국 양쪽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매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모든 한국 국민에게 광화문이 갖는 깊은 상징적 위상 때문입니다. 이곳은 역사의 희로애락을 목격한 곳이자 국민의 의지와 정신을 표현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하이브가 광장 지역뿐만 아니라 경복궁 앞 공간과 숭례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접 지역의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은 이 행사가 전례 없는 규모로 기획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의 규모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광장의 물리적 공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웅장한 대로처럼 펼쳐진 매우 넓은 개방 공간으로 뒤편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궁궐인 경복궁과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해 있어 고풍스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배경을 이룹니다. 면적의 대부분은 보행자 광장으로 대중문화 활동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땅 위에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하이브는 정보가 유출되기 훨씬 전부터 정부,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비밀리에 계획을 논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화문 사용 허가 절차는 최소 1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프로젝트가 매우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구상되고 준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허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1월 20일 14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역사적인 행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신청한 범위는 단순히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유산과 K-팝이 결합된 공연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경복궁과 숭례문 주변 지역 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통문화 가치를 그룹의 현대적인 컴백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공연 장소는 단일 무대에 그치지 않고 광화문 월대, 경복궁, 숭례문 등 여러 상징적인 장소로 확장되어 다차원적이고 문화가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하이브는 예상 관객 수를 2만 명으로 발표했으며 이들은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입장료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이 중대한 행사의 날짜는 그룹의 컴백 앨범 발매일과 일치하는 3월 20일로 정해져 콘서트를 포괄적이고 폭발적인 데뷔 무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작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과 우려를 낳은 문제는 바로 비공식적인 인파였습니다. 티켓을 소지한 2만 명의 관객은 주 무대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센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연장 밖 공간, 인근 도로, 그리고 공연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빈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명의 팬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응원 행사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약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엄청난 기대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이번 콘서트가 100만 명을 쉽게 넘는 인파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사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거대한 안보 및 운영상의 도전 과제로 변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100만 명 콘서트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당국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청은 매우 우려하며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례 없이 상세하고 복잡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정부, 서울시, 경찰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허가가 거의 확실하며 문제는 안전 보장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우리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산 보호 조치와 엄격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의 공식적인 반응은 여전히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공연 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프로젝트 전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콘서트에 대한 논쟁이 한창 뜨거울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며 세상의 주목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의 고요함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무런 예고나 티저 공지 없이 갑자기 변신하며 전 세계 미디어 지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미 커뮤니티에게 아리랑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낯선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삭여지던 전설이었고 수많은 가설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꿈의 프로젝트였으며 가장 위대한 귀환을 약속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리랑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공식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강철 같은 선언이었고 모든 기다림을 확인시켜주는 유형의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21세기의 7소년을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국 음악의 뿌리와 연결하는 오랫동안 무르익어 온 대담한 역사적 가설에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확증이었습니다. 웹사이트가 로딩되자마자 불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요하지만 하나의 유산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정사각형 포스터 하나만 남았습니다. 포스터는 차가운 회색 톤을 띠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처리된 노이즈 질감은 2층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오래된 사진이나 빛바랜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복고풍 배경 위에는 굵고 견고한 흰색 산세리프체로 쓰인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과거와 현재의 세련된 조화를 이루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디테일은 희미한 안개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7개의 그림자, 7명의 인형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대형으로 서 있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마치 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재탄생을 기다리는 역사적 인물들의 현신인 것처럼 장중함과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맨 위에는 3개의 강렬한 붉은색 원형 상징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 국기의 태극 문양을 본뜬 것으로 프로젝트의 강렬한 민족적 정체성을 확증하는 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고전적인 테이프 스타일로 디자인된 2개의 종이 조각에 앨범과 투어라는 짧지만 폭발적인 2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어 다가올 대규모 활동의 전반적인 규모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기발함은 정적인 이미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터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문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지민, 제이홉, 슈가, 비, 정국,
RM, 진, 이 7멤버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차례로 나타났을 때 각 이름은 고유한 글꼴로 표현되었고 팬들은 더 깊은 의미의 층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확인된 지민은 모두가 가장 기다려온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맑고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이 3월 20일 5번째 앨범 아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중대한 행사의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리더 RM은 그의 깊고 사색적인 목소리로 즉시 프로젝트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저희는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여러분 곁에 오래오래 남는 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음악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영속할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는 특유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성 가득한 준비 과정의 깊이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완전체 앨범이라 저희는 저희의 뿌리를 돌아보고 그룹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의 메시지는 길었던 기다림을 설명해 주었고 방탄소년단의 DNA가 가장 짙게 담긴 선언문 같은 앨범을 약속했습니다. 제이홉은 늘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앨범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저희는 어떤 음악과 이야기가 가장 방탄소년단다운 것일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는 아리랑이 그들의 정수가 담긴 앨범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재 프로듀서 슈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태도로 프로젝트의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대화 끝에 저희는 저희 7명의 이야기가 담긴 14곡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14곡이라는 숫자는 즉시 극도의 흥분 물결을 일으켰고 각 멤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공간이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예고했습니다. 막내 정국은 그의 감미롭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그룹을 대신하여 팬들에게 가장 깊은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 앨범을 완성하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었어요. 저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설레는지를 포함해서요.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청진은 그의 굳건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메시지들을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와 의미심장한 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아리랑을 발표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리랑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앨범을 예술가와 팬 사이의 대화이자 함께하는 발견의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스터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1896년에 7명의 한국 유학생에 대한 역사적 가설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점차 인정받는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7명의 학생이 하워드 대학교에 갔고 민속학자 앨리스 C. 플래처의 초청으로 민요 아리랑을 녹음하여 미국에서 한국 음악의 첫 녹음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탄소년단의 이번 컴백 콘셉트 전체의 설계도이자 핵심적인 영감의 원천이 된 듯 했습니다. 포스터 속 희미한 장막 뒤에 정장을 입은 7 남자의 이미지, 그 장중함과 복고적인 느낌 모두가 그 역사적 이야기와 완벽하게 공명했습니다. 유사성은 단순히 숫자 7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음악을 국경 너머로 전파하는 여정이었고 비공식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 한 세기여 전 7명의 학생이 워싱턴 DC에서 아리랑의 선율을 노래하며
한국 음악이 서구 세계로 나아가는 첫 문을 열었다면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시 7명으로 구성된 그룹 방탄소년단은 한국 음악을 세계적인 명성의 정점으로 끌어올렸고 이제 그들은 아리랑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여 그 선구자들을 기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역사의 반복이자 매우 존중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상품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작업물이자 오늘날 한류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깊은 찬사입니다. 한팬은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생각으로는 무엇 하나 우연일 수 없다. 모든 것이 계획에 있다. 이 말은 전체 팬덤의 심정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팀이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디테일들을 연결하여 무게감 있는 거대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비전과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포스터부터 목소리, 앨범 이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산된 이야기의 맥락 안에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앨범이 공식적으로 발매되기도 전부터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해는 진짜다 라는 제목의 최근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여 만에 그들의 플랫폼들은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2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월간 청취자, 위버스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 인스타그램에서 30만 명의 팔로워, 스포티파이 채널에서 26만 5천 명의 팔로워, 틱톡에서 20만 명, 유튜브 방탄TV 채널에서 10만 명의 신규 구독자, 그리고 X에서 3만 명의 팔로워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자 아리랑이 공식적으로 발매되는 날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기대감이 응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스터가 나타나 비밀의 장막 한쪽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리랑이 맞을까가 아니라 아리랑은 또 어떤 위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